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생기부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떤 학교는 이제 생기부가 거의 좀 완성돼가지고 아이들에게 3만 원 생기부를 보여주는 학교도 있고, 지금 어떤 학교는 반면에 아직 생기부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넘어가면 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생기부가 모두 최종적으로 다 나오죠. 그리고 나이스 올라가서 여러분들 뽑을 수도 있고, 이제 다음 달에 나이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생기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컨설팅 문의가 어떤 문의가 많이 있냐면, 과연 제 생기부가 학종으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학종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학종으로 그것도 우주 상향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점을 맘땡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구나가 이것은 저희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학종으로 합격했던 아이들의 생기부를 분석한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대학교 라인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2.0이야 내신 2.0이야 3.0이야 그러면은 말 그대로 대학교 라인이 어떻게 되죠? 바로 정해지게 됩니다. 어디 가라고 그런 정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교과로 대학교 합격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이 교과로 대학교를 합격하게 되면 대부분 반수라는 걸 좀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학종으로 합격하게 되면 대학교에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기부로 어떻게 여러분들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신처럼 정량평가도 아니고 생기부 내용형,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정성평가가 들어가고 더구나가 내신도 등급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학종으로 경쟁력이 있었다가 첫 번째로는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3학년 생기부에 학과,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 이후에 진로 방향과 진로 역량이 보이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소개서가 정말 한편으로 학생들은 글을 쓰기를 싫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반면에 자기소개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를 줬냐면 생기부에서 보이지 않는 본인의 역량을 본인이 자기소개 써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가 별로인데 자기소개서 스토리가 제대로 보이고 자기소개 역량 잘 보였던 아이들은 1차 합격하고 면접으로 뒤집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가 1번에서 3번까지 3번 질문을 가장 중요했는데 이 3번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대학교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서 천자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나 카이스트나 디지스트에서도 자소서, 현재 거의 자소서 제출하잖아요. 2번에서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자소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3학년 때, 그래, 우리 대학교 입학 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난 진로 방향과 진로 역량이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히 보여줬던 아이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3학년 때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을 보여주시면 뭐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었죠. 2학년 때 어떤 학과에 지원할 것인지 구체성이 분명히 나타난 아이들이 유리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로 선택 과목.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수가 좋은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3학년 때는 아시다시피 등급이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 이수, 교과 이수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 이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셨죠.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물투라든지 물투를 선택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의학계나 약대라는 화투라든 상투 선택하고 뭐 인문사회계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원점수가 중요하냐면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우리 아이들 그다음 A 맞았어요라고 하는 게 종종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게 단지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라도 원점수가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로 선택 과목에 보면 A, B, C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나오죠. 이게 학교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는 A를 맞은 학생 25%라고 나오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60%도 되는 학교도 있고 70% A가 70%가 되는 학교도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A라도 60%에서 A 이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원점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우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갔는데 원점수가 100점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물리투라든지 뭐 화투 같은 경우도 뭐 97점, 98점까지 되는 아이들이 있어. 물론 당연히 A죠. 근데 제가 봤음, 야, 너는 뭐 학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왜? 지금까지 그런 학생들은 학종으로 다 합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 과목 원점수가 중요한지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것은 이제 내신 1등급 때 아이들은 해당되진 않아요. 1등급 때 아이들은 이미 그 내신, 최고의 비교과가 내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1등급 때 아이들은 내신이 뭐 이제 깡패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좋은 대학교 가는데, 이제 뭐 특히 3등급 때 아이들, 2점 중반, 2.5 이하 학생들, 그런 아이들 좀 애매하죠. 3등급 때 학생들, 이 아이들에 해당되는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내신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하는 학과와 밀접한 전공 관련 내신이 더 좋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다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를 가정하죠. 기계공학과를 가정하는데 여러분들의 전체 내신이 이제 그냥 전체는 3.0이라고 해요. 3.0이라고 했는데 기계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죠? 뭐 수학하고 과학이겠죠. 또 과학이랑 특히 물리가 중요하겠죠. 근데 수학하고 물리 내신만 봤더니 3.0 이상으로 더 좋다. 뭐 2.5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전공 관련 내신이 좋았던 아이들이 학종에서 유리합니다. 예전에 강원대에서 이공계를 합격했던 내신 4점대 중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국어 관련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단 통합사회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등급이 좋지가 않아. 뭐 암기 과목이 막 4등급도 5등급대였어요. 그런데 수학하고 물리는 2등급 때 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미적분도 잘해서 원점도 훌륭했어. 물론 등급이 2등급 때지만. 그래서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면접을 준비시켜줬는데, 야, 너 면접관이 왜 암기 과목이나 국어 과목은 왜 내신이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답변이 끝나자마자 그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긴 우리 학과는 수학하고 물리가 가장 중요하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비도 안 하고 최초합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해야 돼. 내가 내신은 전체 내신 3.0이야. 3.0, 전체 내신 3.0은 그것은 여러분들 교과로 지원할 때는 포함하는 거지. 학종으로 봤을 때는 전체 내신도 중요하긴, 그렇다고 해서 전체 내신이 나빠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성실성도 거기 학종에서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내신보다 전공 관련 내신이 좋아야지 학종을 유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생기부와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공계열이든 인문사회계열이든 간에 2학년 때 여러분들 학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라든지 진로심화 보고서 활동하셨죠. 근데 그 활동이 그래도 3학년 때 연계가 되는지, 즉 2학년 때 수행한 주제가 3학년 때 같이 연계돼서 여러분의 진로와 희망하는 학과에 요구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종종 3학년 때 보니까 생기부를 보면은 2학년 때하고 좀 동떨어진 활동하는 게가 종종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과하고 관련이 없는데 좀 맞지가 않는 활동하는 거. 근데 단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때가 바쁘고 이제 내신을 잘 챙겨야 되다 보니까 심화 연계가 어려워서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3학년 생기부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3학년 생기부를 매년 분석하다 보면은 2학년 때는 정말 학과에 맞춰서 잘 나갔어. 학과에 맞춰서 잘 나가다가 3학년 때 갑자기 학과하고 좀 맞지 않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선생님 근데 너무 학과에 맞추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너무 학과에 맞추면 좋지 뭐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닙니다. 3학년 때는 확실히 보여줬던 아이들이 우주 상향으로 작년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올릴 거예요. 무슨 영상이냐면 학과에 충실한 수행평가, 학과에 충실한 생기부, 너무 학과에 맞춘 그런 활동이 입결이 지금까지 좋지 않았는지 좋았는지 이 점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한 9월 정도 방송 올릴 건데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는 그 학과에서 동떨어지는 것보다 학과에 차라리 깊이 충실한 점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3학년 생기부가 나왔잖아요. 2학년 행택과 1, 2학년 행택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1, 2학년 행특과 연계성이 있는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생기부는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과제특과 창체활동과 행특은 모두 여러분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학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행특에서 나왔던 그 기록들이 3학년과도 3학년에 했던 그런 생기부와도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연계성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한양대에서는 횡단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종종 그래요. 아, 선생님, 저는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다 체크해 봤는데, 두 개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솔직히 약간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그 점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고, 올해 여러분들 교과로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좀 약간 허탈합니다. 그런데 학종으로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들으시면서 자가 진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